미국 47대 대통령, 현재 판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준환 인천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대선 출구조사 때만 해도 분위기는 이제 선호도 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좀 앞서는 거 아니냐. 대선 레이스 내내 엎치락뒤치락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심지어 유색인종의 대통령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너무 초반에 트럼프가 앞서 나가면서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이냐? 근데 플로리다에서 일찌감치 지지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마치 된 것처럼 연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언론이나 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금 당황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CNN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76개의 선거인단 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승리해도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굳어진 선거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네. 출구조사는 전국으로 집계를 해서 호감도가 해리스 후보가 48%, 또 트럼프 대통령은 44% 이렇게 나오지만 예. 이런 호감도나 도덕의식이나 이런 걸로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기 승리 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은 축하 메시지도 보냈고 또 카멀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기로 됐었던 승리 행사에 안 나오고 귀가한 걸로 보면은 이제 선거 결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뉴스를 이제 전해드리면서 미국 현지 워싱턴 연결하면서 현지 예측 분위기는 트럼프였고 홍알버 통신원은 저도 제 트럼프를 예상하긴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 혹시 이제 결과는 이미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방송들에 나오셔서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누가 좀 유리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현지에서 네. 김동석 한인 유권자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하고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한 3, 4주 전 정도인데 이미 분위기가 이미 해리스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꼽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의 정계나 경제계를 이끌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하고 있는 것이 과거보다 친이스라엘적인 스탠스가 아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네. 이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원했었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는 일까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은 대경 실색할 만한 대목이죠. 예. 거기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주장을 하지 않는 데인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대사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리고 사위가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유대계가 상당히 기민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트럼프의 유리한 선거 결과를 낳는 대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결국에는 부통령이잖아요. 조 바이든 정부의 이제 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인데 언급결에 이제 노세한 조 바이든 대신에 등판을 했는데 차별화를 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어느 정도 결과는 미국 내에서는 일찌감치 좀 기울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부통령 임기 동안에 보여준 그 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이나 능력이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넘겨준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내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능력이 있다. 또 외교 분야에 대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다 이런 것을 좀 못 보여준 것이 조금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경합주 7곳 저희가 앞서 이제 선거 상황실에서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뭐 빨간색 최대 접전지로 전망된 펜실베이니아주 여기 가져간 게 굉장히 컸군요. 그렇죠. 지금 경합주라고 한 게 이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했다가 그 다음 선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을 예. 이런 것을 이제 경합주라고 하고 스윙 스테이트라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선벨트라고 해서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 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가 플로리다주까지도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는 계속 오차 범위 내 아니면 거의 동률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예. 막상 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펜실베니아주, 또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미 당선이 트럼프의 확정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다른 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뭐 선거 결과는 뭐 확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2016년을 돌아보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돌아보면 거의 뭐 된다 그랬었거든요. 트럼프는 일단 정치 초짜였고 저 갑부가 뭐 저렇게 추문에 휩싸여서 나와서 되겠어 했는데,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샤이 트럼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총 투표수에서는 힐러리가 가져갔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이제 선거인단에서 앞서면서 트럼프가 당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히든 해리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지를 분명히 카멀라 해리스가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여성들도 오히려 트럼프에 좀 간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힐러리 선거하고 예. 지금 해리스 선거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여성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다 앞서 나가는데, 그렇죠.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선거인단에서 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공통적으로 그러네요. 보이고, 예. 그렇다면은 어떤 게 문제일까? 여론조사가 문제이냐, 아니면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느냐, 그렇게 원인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문제의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사회가 오히려 여성 후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 여성 후보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힐러리도 우세한 것이 선거 결과의 전국 지표에서 맞게 확인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숨겨진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여론조사에서는 포착이 안 되는 응답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샤이 트럼피안이 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샤이 트럼피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러면은 해리스는 어떤 게 있었을 것이냐. 여성에다가 유색인종인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난 1982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후보, 흑인 주지사 후보가 나왔어요. 그때 예. 탐 브래들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개표 결과는 백인 후보가 당선됐는데, 네. 이걸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브래들리 효과라고 하는 거죠. 흑인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응답할 때 흑인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한다, 지지 안 한다, 안 뽑는다라는 말을 안 하고 뽑는다, 이런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답들을 했는데, 막상 투표에서는 안 찍거나 백인을 찍거나 기권하는 일들이 생겨서 네. 결과는 다르게 나온 거죠. 지금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여론조사에는 해리스의 지지가 많이 확인됐는데, 예. 투표 막상 개표해봤더니 오차범위 바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안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보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제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누가 되더라도 일단 보호무역 기조는 계속 될 거였습니다만은 뭐 방위비 분담이야 뭐 얼마, 뭐 우리 국가 예산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된다고 쳐도 뭐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드림, 당선 수락 연설 마치 하는 것처럼 앞서서 이제 이미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좀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뭐 그건 시장이 벌써 반응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가가 조금 소폭이지만 떨어졌고 예. 원화 환율은 또 오르고 1,400원을 1달러당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냉정한 반응이 아닐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바꾼다라고 하는 상태라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런 것이 한국의 경제, 무역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인된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예.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달 전에 한미 간에 1.5조를 1조 5천억 정도를 분담하기로 그 결정을 했어요. 합의를 했었어요. 상승률에 맞춰서 하고 그렇죠. 카멜라 해리스는 일단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뉘앙스였는데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 어떡할까? 이게 근데 이제 걱정인 그 협정을 맺었었는데 예. 그 바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거 재협상하겠다.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9배 정도 올려야 된다. 우리가 1.5조인데 예. 그거에 뭐 9배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큰 난관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제 이런 우려를 미리 염두에 두고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을 과연 믿어야 될지 외교 정책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진행자께서도 믿어야 될지 이렇게 의문표를 예. 붙여놨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뭐 지금 정세가 그렇고요. 다만 뭐 어떤 정책을 하건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4년 집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4년 내년부터 4년 동안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많은 예상이 나옵니다만 현재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뉴스를 아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소개해드리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좀 맞습니다. 예. 지금 앤디 킴이 우리나라 동포 출신으로는 미국의 상원으로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뉴저지 지역구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일이 없으면 몇 선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정가에서 앤디 킴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그리고 유권자들한테도 인상이 좋기 때문에 예.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전 대통령 후보 지명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연사로 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정치학 박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NSA에서 외교, 군사,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받은 바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남북 관계도 어렵고 핵 문제도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 2군데 이상에서 전쟁이 터져 있는 상태라 이런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해준다라면 네.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질문 이준환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파란불이냐 위기 상황의 빨간불이냐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노란불 선택하고 싶습니다. 노란불이요? 네. 불투명하다. 뭐 아직 불확실하죠. 예. 그래서 잘 헤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